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출발 당신의 개장 전략 매주 월수금 오전 8시 여러분과 만나고 있는 김세성 대표입니다. 오늘은 톡방은요. 문자 샵 3989, 문자 샵 3989로 김세성이라고 보내주시면 무료방 입장 가능한 링크 보내드리고 있고요. 또한 카메라로 화면에 보이는 QR코드를 찍어서도 바로 입장 가능하니까 지금 바로 노란톡 무료방에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무료방에 입장하시면 공약조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들어오세요. 참고로 문자는 건당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라며 문자료 100원이 아깝지 않은 선택이 될 것이라고 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과 같이 강하게 갈 종목을 공략할 예정입니다. 꼭 노란톡방에 입장하셔서 수익 챙겨가시고요. 지금 다른 분들은 무료 노란톡방에 입장하셔서 수익을 챙겨가시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방송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께서도 수익 챙기기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무료방은 방송이 끝나면 입장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로 입장하셔야 됩니다. 방송이 끝나기 전까지만 입장 가능하다는 점 꼭꼭 기억하시고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무료 노란톡방에서 공략해드렸던 종목 중에 후성이 무려 118.31%의 수익이고요. 인스코비도 96.92% 수익, 3기도 60.34%의 수익입니다. 프레시지 바이오 파마도 28.98% 수익 챙겨드렸고요. 한국파마도 24.5% 수익 챙겨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노맨 컴퍼니도 27.99% 수익 챙겨드렸고요. 아이비기명도 29.22% 수익 챙겨드렸습니다. 휴맥스도 19.47% 수익 챙겨드렸고요. K탑리츠도 20.89% 수익 챙겨드렸습니다. 삼양사도 17.87% 수익 챙겨드렸고요. KD도 18.16% 수익 챙겨드렸습니다. 넥스턴바이어도 13.05% 수익 챙겨드렸고요. 한정기술 51.83% 현재 수익 중입니다. 지금 바로 노란톡방 입장하셔서 후성, 인스코비 3기, 프레스티지오 바이오파마, 한국파마, 그리고 한정기술과 같은 종목들 저와 같이 또 공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단기 대응을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장중에 단기 대응도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노란톡방에 입장하셔서 돈 벌어 가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경동제약 25.44%, 세로넥스 10.79%, 캠트로스 8.62%, TBC 6.11%, 게임빌 5.04%, HK이노엔 4.60%, 그리고 GSE 4.26%, 일진파워 4.09%, 일성건설 4.01%의 수익을 내드렸고요. 인트로메딕으로도 12.49%의 수익을 내드렸습니다. 장중에 빠른 대응이 가능한 분들은 충분히 따라하시면서 수익 낼 수 있는 전략으로 대응해드리고 있으니까요. 꼭 들어오셔서 같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공략주는 노란톡방에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미리 입장에 있으셔야 공략주 받으실 수 있어요. 지금 바로 들어오세요. 방송이 끝나기 전까지만 입장 가능하다는 점 잊지 마시고요. 비중 매수를 원하시는 분들, 직장 및 자영업자분들을 위한 중기 수익 전략과 장중 변동성 있는 종목들에 대응이 가능한 분들을 위한 단기 전략으로 대응을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무료 톡방 입장하셔서 눈으로 직접 수익 확인하시고 저와 같이 돈 벌어 가시면 되겠습니다. 손으로 지금 빨리 바로 문자샵 3989, 문자샵 3989로 김세성이라고 남겨주시면 노란 톡방 입장 가능한 링크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문자 보내시고 지금 화면에 보이는 QR코드 있죠? QR코드 카메라 앱으로 찍으시면서 입장 가능하니까 바로 무료 톡방에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손으로 문자를 보내시거나 QR코드 찍으시면서 귀로만 제 설명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바로 입장하세요. 그러면 이제 미국 증시 흐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증시는 주요 기업들의 실적이 실망스럽게 나왔음에도 상승을 했습니다. 특히 3대 지수가 동시에 사상 최고치로 마감을 했는데요. 다우존스는 전장보다 89.08포인트 상승한 35,819.56포인트로 거래를 마쳤고요. S&P 500 지수는 전장보다 8.96포인트 상승한 4,605.38을, 그리고 나스닥 지수는 전장보다 50.27포인트 상승한 15,498.39로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투자자들은 기업의 실적과 물가 지표 등을 주시를 했는데요. 애플과 아마존의 분기 실적이 시장의 예상치를 밑돌면서 지수는 개장초 하락세로 출발을 했으나 오후 들어 상승 반전에 성공을 했습니다. 3대 지수는 마감가 기준으로 동시에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는요, 이달에만 각각 9.9%, 7.3%가량 상승을 해서 지난해 11월 이후 최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애플은 전날 장 마감 후 발표한 실적에서 공급망 제약이 예상보다 큰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으며 아이폰의 판매량은 시장의 예상치에 못 미쳤고 매출도 시장의 예상치를 밑돌았습니다. CNBC에 따르면 애플의 매출이 월가 예상치를 밑돈 것은 2017년 5월 이후 처음입니다.
아마존의 3분기 순이가 매출도 시장 예상치를 크게 밑돌았는데요. 아마존의 4분기 매출 예상치도 월가 예상치를 밑돌면서 주가는 하락을 했습니다. 애플과 아마존의 주가는 각각 1.8%, 2.1%가량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미국의 개인 소비 지출 증가세는 전월보다 둔화했으나 시장의 예상치에는 부합을 했습니다. 미 상무부는 9월 개인 소비 지출이 전월 대비 0.6% 증가했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월스트리트 저널이 집계한 전문가 예상치인 0.6% 증가와 같은 수준이나 전달 기록한 1.0% 증가보다는 둔화했습니다. 미국 가계의 소비 지출은 미국 경기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성장 원동력입니다. 9월 개인 소득은 전월 대비 1.0% 줄어 전달에 0.2% 증가해서 감소세로 돌아섰으며 소득이 감소하면서 개인 저축률은 전달 9.2%에서 9월에 7.5%로 하락을 했습니다. 이는 2019년 12월 이후 최저치입니다. 물가 상승 압력이 잦아들지 않으면서 연방준비제도가 조기에 긴축해야 한다는 우려도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업종별로는 부동산, 에너지, 유틸리티 관련주가 하락을 했고요. 헬스, 통신, 기술 관련주는 상승을 했습니다. 미국 증시 전문가들은 실적을 발표한 기업들이 공급망 제약과 인플레이션 압력 등 역풍을 상대적으로 잘 견뎌낸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시카고 옵션 거래소에서 변동성 지수인 빅스직스는 전장보다 0.27포인트 하락한 16.26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차트 보면서 이제 시장 흐름 체크해 보도록 할 건데요. 차트 보기 전에 무료도난 톡방은 문자샵 3989, 문자샵 3989로 김세성이라고 보내주시면 무료방 입장 가능한 링크 보내드리고 있고요. 또한 카메라로 화면에 보이는 QR코드 찍어서도 바로 입장 가능하니까 지금 바로 노란톡 무료방에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무료방에 입장하시면 공약주 무료로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들어오세요. 참고로 노란톡방에서 공략해드렸던 종목 중에 후성이 118.31%, 그리고 인스커비가 96.92%, 3기가 60.34%, 프레시지 바이오파마는 28.98%, 한국파마 24.5%, 그리고 지노맨 컴퍼니 27.99%, 아이비기명 29.22%, 그리고 휴맥스 19.47%, 그리고 케이탐리츠 20.89%, 그리고 삼양사 17.87%, 그리고 KD가 18.16%, 넥스턴 바이오도 13.05% 이렇게 수익입니다. 한정기술도 현재 51.83%의 수익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노란톡방에 입장하셔서 후성, 인스코비, 3기, 한정기술과 같은 종목들과 같이 공략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단기 대응을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장중에 단기 대응 전략도 드리고 있습니다. 노란톡방에 오셔서 돈 벌어 가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경동제약이 25.44%, 세로닉스가 10.79%, 캠트로스가 8.62%, TBC가 6.11%, 게임빌이 5.04%, HK이노엔이 4.60%, GSE 4.16%, 일진파워 4.09%, 일성건설 4.01% 수익 내드렸고요. 인트로메딕으로도 12.49% 수익 내드렸습니다. 장중에 빠른 대응이 가능한 분들은 충분히 따라하시면서 수익 낼 수 있는 전략으로 대응을 해드리고 있어요. 꼭 들어오셔서 같이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무료노란 톡방에서는 여러분과 같이 강하게 갈 종목을 공략해드릴 예정입니다. 꼭 노란 톡방에 입장하셔서 수익 챙겨 가시고요. 지금 다른 분들은 무료노란 톡방에 입장하셔서 수익 챙겨 가시고 있으니까 방송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도 꼭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무료방은 방송이 끝나면 입장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꼭 들어오셔야 됩니다. 지금 바로 들어오세요. 공략주는 노란톡방에 제가 또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방송이 끝나는 대로 또 올려드릴 예정이니까 미리미리 입장에 있으셔야 공략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들어오십시오. 비중 매수를 원하시는 분들이나 직장인 및 자영업자분들을 위한 중기수익 전략도 드리고 있고요. 장중 변동성 있는 종목들에 대응이 가능한 분들을 위한 단기 대응 전략도 드리고 있습니다. 무료 톡방에 입장하셔서 직접 대응 저와 같이 하시면 됩니다. 손으로 지금 빨리 바로 문자샵 3989로 김세성이라고 남겨주시면 노란톡방에 입장 가능한 링크 보내드리고 있고요. 지금 바로 문자 보내시고 또 QR코드 찍어서도 카메라 앱으로 QR코드를 찍어서도 입장이 가능하니까 지금 바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그럼 차트 보면서 미국 시장 흐름 설명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볼 부분은 나스닥입니다. 3대 지수가 지난 금요일에 다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했습니다. 기업 실적이 애플, 아마존 이런 시총 상위 종목들이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상승을 했죠. 흐름 보시면 삼각 패턴이 돌파된 이후에 삼각 패턴이 돌파된 이후에 여전히 강하게 이렇게 조금 가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어떤 부분과 비슷하다라고 말씀드렸냐면 3월에 이런 패턴, 그죠?
그리고 5월에 이런 패턴이 만들어진 구간과 비슷하다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이렇게 삼각, 그죠? 삼각이 만들어지면서 훑어대면서 상승이 됐고요. 역시 3월, 5월과 마찬가지로 삼각 패턴이 만들어지면서 상승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최소한 지금 흐름에서는 파란색, 그죠? 파란색 추세선 요거 살짝 한번 지어 보시면 파란색 선이 12평입니다. 12평 따라서 지금 계속 상승하는 세력주의 모습과 비슷하다라고 볼 수 있으니까요. 지금의 흐름은 5월도 5월이지만 이때랑 좀 비슷한 모습이 있어요. 그죠? 이때랑은 언제? 3월, 4월, 그렇죠? 4월 초에 이 흐름은 좀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죠? 이 흐름과, 그죠? 지금 그래서 이렇게 상승을 하고 있는 이 흐름이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격도가 점점점 벌어지면서 강하게 이렇게 올라오는 부분이 있죠. 조금 더. 그래서 5월 말 6월에 그 천천히 올라가는 흐름보다는 그렇죠. 3월 말 4월 초에 급등하는 흐름과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이 두 구간이 박스를 친 구간이 비슷한 흐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살짝 지우고 보면 그렇다면 어떻게 여러분들 대응을 하셔야 되느냐? 점점 올라와서 그죠? 지금 이렇게 장대봉, 양봉으로 계속 올라가는 부분이 있는데 이 12평이 올라가서 점점 이렇게 만나는 때가 와요. 만나는 때가 오면서 이렇게 박스, 그렇죠? 박스라든지 채널을 만드는 구간이 한번 나올 겁니다. 지금 그죠? 이렇게 반등을 한 이후에 옆에서 이 구간에서 전고를 못 넘고 3월과 4월과 같이 전고를 못 넘고 박스를 만들 수도 있고요. 전고를 넘는 흐름이 나오고 재차 이렇게 되면서 쐐기 형태를 만들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죠? 상승 쐐기 형태를 만들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탈을 하게 되면 그때는 물량을 이제 또 축소를 하는 전략으로 하시면 되겠다라는 말씀이에요. 그 구간에서 그렇죠? 횡보가 나와서 그리고 11월에는 뭐다? 테이퍼링과 관련된 얘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테이퍼링 하게 되면 시장의 반응을 좀 주시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하락으로 간다 그러면 이런 구간이 나올 거죠. 그럼 이런 구간에서 물량을 축소를 해주시면 돼요. 일단은 여기서 눈치를 조금 더 볼 여지가 있다. 테이퍼링까지는. 그래서 테이퍼링이 그리고 시장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라고 한다면 그 구간에서 조금 비중을 축소했다가 밑에 부분에서 밑에 단이라고 하면 추세대 그리고 15,000이 깨지면 안 된다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15,000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15,000 부분까지 조정이 들어오면 한번 매수를 해보는 전략으로 그죠? 이렇게 테이퍼링 영향으로 혹시나 조정이 들어온다면 이 구간에서는 한번 받아서 재차 상승을 그리고 수익을 내는 단계적인 구간에서 낼 수 있는 전략이 나오니까 그 구간에서 한번 받아보시면 되겠고요. 중기적으로는 지난번의 저가인 14,350 정도 이 가격대가 이탈을 한다 그러면 시장이 조금 조정으로 약세로 가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중장기적으로 보시면 이런 흐름에서 그죠? 이 추세선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어요. 보시면 그쵸? 저가를 이은 이 추세선도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부분이니까 마지막으로 잡아본다라고 하신다고 할 때도 그죠? 15,000 그리고 추세선이 깨지지 않는 한도까지만 견뎌보시면 돼요. 이 추세선은 14,500이니까 14,500대까지가 마지막 마지 노선이 되겠고요. 14,350이 깨지는 흐름이 나온다 그러면 시장은 약세로 돌려지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추세선, 그렇죠? 추세선을 이어놓은 가격대입니다. 이렇게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어요. 중장기적인 흐름을 좀 길게 본다라고 하면 마지막 지지 가격대, 이 선을 조금 더 굵게 이렇게 거본 마지막 지지대가 그 가격대다. 이렇게 되면 마지막에 이탈을 하게 되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올라갔다가 만약에 깨지게 된다면 헤드앤숄더로 깨지게 되는 가격이 그렇죠? 이 가격대입니다. 14,350. 그래서 이 가격대가 지금 매우 중요한 가격대가 되었어요. 이렇게 참고를 하시면 되겠고요. ETF라든지 해외 시장 하시는 분들 꼭 시장 흐름에서 체크를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S&P 500을 봐드리도록 할게요. S&P 500도 비슷합니다. S&P 500도 지금 강하게 올라가고 있죠. 이 흐름의 모습은 이때와 좀 비슷하다. 역시 강하게 패턴을 만들어진 이후에 올라가는 4월의 흐름과 마찬가지로 비슷하고 지금 흐름이 올라가서 점점점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고점을 넘고 꺾이는 흐름이 S&P 500에서 이 구간에서 나왔어요. 그죠? 그럼 이렇게 되면 상승 세기에서 이렇게 꺾이는 흐름이 나온 거였고 아까 보여드린 나스닥은 그죠? 고점을 못 넘고 이 평평한 흐름에서 그죠? 이렇게 꺾였던 약간 다른 모습이지만 S&P 500은 이런 가능성이 좀 있다. 이런 식으로 그죠? 고점을 점점 더 넘어가면서
채널을 상향 채널을 이렇게 선방 채널 만들어지다가 추세대가 이탈하면서부터 살짝 조정이 나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역시 그래서 지금도 가능성은 S&P 500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선을 그어 봤을 때 이런 흐름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가파르게 올라가서 이런 식으로 가다가 나중에 조정이 들어오면 이렇게 이때와 비슷한 구간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 이렇게 이 두 구간이 나중에 비슷한 모습을 보여줄 거다라고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시면 되겠고요. 조정이 들어온다 그러면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겠느냐. S&P 500 같은 경우에도 1차적으로는 조정이 들어오면 이 중기 추세선을 이어본 선을 봤으면 이 정도까지는 또 조정이 들어올 수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이 정도까지 조정이 들어올 수 있고 4,430 정도, 그렇죠? 4,430이 지난번에 매우 중요한 저항이 되었던 가격대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조정이 들어온다면 이 정도까지, 그렇죠? 그리고 추세선을 이어본다라고 한다면 만나는 자리 역시 그 자리가 되겠네요. 그러면 4,400 정도 이 자리를 깨지는 걸 손절을 잡고 ETF 하시는 분들은 조정 시에 다시 매수를 해보는 전략으로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직은 이런 식의 또 중기적인 채널이 만들어지진 않았어요. 중기적인 흐름은 아니고 단기적인 흐름에서의 흐름이니까 대책을 여기서 이제 이탈을 해서 이런 식으로 내려오게 된다라고 한다면 비중을 당연히 줄여야 되겠죠. 그리고 지난번에 저점인 이 가격대 체크를 해드리면 여기입니다. 4,525 정도가 만약에 깨지는 흐름이 나온다. 아주 중요해요. 9월 말 10월 초의 저점이 나스닥이든 S&P 500이 됐든 다우가 됐든 매우 중요한 가격대입니다. 이게 이제 이 가격대가 깨지게 되면 지수가 이제 강하게 조정을 더 이제 하락으로 돌아가는 강한 상승은 끝나는 흐름이 될 수 있으니까 이 아주 중요한 이 자리를 꼭 지켜야 된다라고 체크를 하시고 아무리 버텨도 여기까지만 버텨보시면 돼요. 그리고 매수를 하더라도 보수적으로 1차적으로 4,400 초반 그리고 4,300 초반까지 잡고 이 깨지면 포기하는 전략 이렇게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매우 중요한 가격대입니다. 이 가격대가 이탈을 하면 시장이 그 다음부터는 안 좋은 흐름으로 꺾일 여지가 있다. 그렇게 되면 무슨 얘기냐면 이게 이렇게 됐다. 헤드 앤 숄더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헤드 앤 숄더에 그죠? 어깨 그러니까 여기가 부러지면 안 되는 자리예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떤 이유가 됐든 여기서 이제 오른 어깨가 올라가든 오른 어깨가 못 내려가든 매우 중요하고 깨지게 되면 이제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헤드 그렇죠? 어깨 이런 식으로 되는 거니까 이 자리 이제 매우 중요해졌어요. 그러니까 이 자리가 깨지면 안 돼요. 꼭 체크를 하셔가지고 같이 시장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지금까지 한 번 더 올라오면서 주봉에서 그렇고 그런 적이 없어요. 그죠? 아직까지도 그런 적이 없고 올라오면서 그죠? 이런 식으로 깨지면서 올라간 적은 없습니다. 전저가 깨지면서 그렇죠? 깨지거나 올라갔다가도 다시 재차 깨지거나 한 적은 없어요. 계속 지금 조정이 들어왔다 해도 우상향이지 전저가 이런 식으로 이 중요한 자리가 깨진 적은 없어요. 근데 이제 이 자리가 그래서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그죠? 이렇게 됐다가 혹시나 이제 깨져서 내려오는 흐름이 나온다. 그러면 조정이 한 번도 보여준 적이 없었던 흐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요. 그렇게 되면 어떤 흐름도 가능하냐면 이런 자리에서의 급작스러운 하락처럼 그렇죠? 테이퍼링 관련돼서도 강한 조정이 내려올 수 있으니까 그 자리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강조를 계속 드리고 있어요. 깨지면 안 됩니다. 어느 가격이 10월 초 9월 말에 이 가격 4,252로 기억하시고요. 다우 지수 한번 보도록 하죠. 다우 같은 경우에도 지금 추세선을 이렇게 이어보면 현재로서는 35,000이 그렇죠? 35,000이 매우 중요하게 되겠고요. 저항이 됐었던 가격대가 35,000대예요. 그러니까 매수를 한번 받아보고 싶다. 그럼 35,000 초반과 그죠? 22평 그리고 추세대가 만나는 이 가격대가 한번 가능합니다. 거기가 깨지면 어디까지 버티냐? 일단은 분할로 사 보시되 지난번 저점 마찬가지죠. 33,380 정도 이 정도가 이제 매우 중요한 가격이 됐는데요. 이탈을 한다라고 하면 여기서 매수를 했는데 이탈을 한다거나 분할로 한 번 더 34,000 정도에선 잡아볼 만합니다. 그러면 여기가 1차 매수, 2차 매수 구간이 되겠죠. 그럼 최소한 나머지 물량은 지난번 이 가격대가 이탈하면 이탈하면 이렇게 이탈을 하면 포기한다는 생각으로 이 구간대에서는 분할로 1차, 2차로 잡아보면 되겠어요. 물량은 여기선 조금 잡으시고 1대 2의 비율 마찬가지예요. S&P 500이나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ETF 같은 경우에 그렇게 대응하시면 좋겠고요.
이제 그 중간중간에 또 이렇게 이런 식으로 패턴이 만들어지면서 채널이 만들어지면서 채널 하단이 부러지는 모습이 나온다든지 그렇게 되면 포기를 해야죠. 일단은 우상향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우상향 하다가 옆으로 살짝 그쵸 라운드로 돌다가 이렇게 부러진다라고 한다면 단기 대응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뭐 매도를 치셔도 되겠지만 선물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ETF로 매수 위주로 대응하시는 분들은 그 자리 제가 말씀드린 34,500 정도 자리가 맥점이 될 겁니다. 하지만 모든 매수는 이제 지난번에 9월 말 10월 초에 저가가 깨지면 포기하는 전략으로 가셔야 됩니다. 매우 중요한 9월 말 10월 초의 자리가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모든 지수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흐름이에요. 골드 보도록 하죠. 골드는 그죠? 이렇게 추세선을 살짝 그어보면 아직 추세선을 살짝 이탈한 흐름이긴 하지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략상으로는 이 정도가 깨지지만 않으면 돼요. 1765가 깨지지가 않으면 혹시나 조정이 들어오더라도 재차 여기서 매수 상방으로 가는 걸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 흐름이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추세대가 아직은 살짝 아래 꼬리가 달리고 올라왔는데 이탈하면서 그죠? 여기서 매수를 하셨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여기 중간 여기 이탈 1761 이 자리가 깨지면 포기한다라고 생각하고 대응을 하시면 됩니다. 일단은 매수. 만약에 1760일까지 깨진다라고 한다면 일단은 비추세 구간 내지는 단기적으로 매도로 이렇게 돌아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꼭 참고하시고 1762, 61 이 정도가 마지노선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골드는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비추세 구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단 아직까지는 단기 추세 흐름에서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어 있다. 이 유지가 되어 있다. 매수 쪽으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흐름에서는 어떤 자리와 비슷하냐면요. 일단은 이 자리랑 비슷한 거예요. 맞아? 이렇게 매수를 가고 있는데 아랫꼬리가 이탈이 됐어요. 추세선이 아랫꼬리가 살짝 달리면서 그래서 횡보 그죠? 횡보에서 강하게 추세선을 돌파하지 못하니까 결국엔 뭐 하락 흐름이 나오잖아요. 그죠? 마찬가지예요. 아랫꼬리가 추세대를 살짝 이탈을 했지만 아랫꼬리가 달렸어요. 여기서 지금 1800을 강하게 넘어가지 못하면 똑같이 이때와 비슷한 흐름이 나올 거다. 어느 때랑 비슷하게 이 차트 이 자리랑 비슷한 자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9월 중순과 지금 11월 초에 골드 모습이 비슷하게 가고 있으니까 만약에 이렇게 이탈이 강하게 1800을 넘어가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떨어져서 내려올 거니까요. 꼭 매수 대응하시는 분들도 그 위치 체크를 해서 대응을 하셔야겠습니다. 다음으로 또 볼 부분은 실버를 한번 보도록 하죠. 실버 봅니다. 단기적인 흐름에서는 이렇게 추세선만 연결한다 그러면 일단은 이탈을 살짝 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지만 지금 실버는 이 자리까지는 매수를 한번 견뎌봐도 되는 자리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자리에 수치는 몇이냐? 23.5 정도가 되겠네요. 23.5까지는 그렇죠. 금요일 날에도 아랫꼬리가 살짝 달렸는데 여기서 이제 23.5를 지지하고 돌파가 되느냐가 관건이 되겠고요. 23.5가 이탈을 한다라고 한다면 일단은 매수는 포기를 하셔야 돼요. 매수를 포기를 하셔야 되고 어떤 흐름과 비슷한 흐름이라면 이 자리에서 그렇죠. 이탈을 했는데 버텨서 바로 역시 9월하고 비슷하네요. 골드와 마찬가지로 실버도 여기서 이탈을 한 이후에 강하게 재차 반등을 해주느냐, 그죠? 이탈을 살짝 한 다음에 강하게 반등을 해주느냐가 중요하고, 반등을 못한다 그러면 결국에는 물량이 흘러내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 체크를 하셔서 지금 실버는 어떤 자리, 이런 자리와 좀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요 자리랑 이 자리가 지금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강하게 하루 이틀 사이 이번 주 수요일 정도까지라도 반등이 이 자리까지 만약에 24.5까지 못 올라간다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어떤 흐름이에요? 쌍봉이에요, 쌍봉. 그죠? 쌍봉을 맞고 떨어지는 흐름이 되는 거예요. 그 기준이 자, 이 정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렇게 올라가주는 흐름이 안 나온다면 꺾일 여지가 있다. 그렇게 체크하고 실버 ETF라든지 실버 대응하시는 분들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볼 부분은 빅스 한번 보도록 하죠. 변동성 지수인데 미국 변동성 지수는 현재로서 이렇게 아직까지도 이쁘게 하락세기형을 만들어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20이 넘어가면 일단 조금 조심해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 있고요. 세기를 만들어 가다가 보면 그렇죠? 패턴이 이렇게 보이시잖아요. 이런 식으로 제가 설명을 드려보면 만들어 가다 갑자기 봉이 하나씩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봉이 나오면 조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봉. 그죠? 패턴을 넘어가는 추세선을 돌파하는 봉이 나오면 조심을 해야 된다라고 볼 수 있는데 아직은 그런 모습이 나오진 않았습니다. 미국장은 3대 지수가 모두 다 최고치를 갱신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들이 주의해서 볼 부분은 이 추세선이 넘어가는 흐름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뭐다? 그때부터 조금 조심을 해라. 이런 봉이 이 자리에 봉이 하나 쓴다라고 한다면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그 전까지는 계속 홀딩을 하셔도 되고 조정시 매수하셔도 되는데 주의해야 될 지수 수치 말씀드리고 미국장은 설명을 마치도록 할 건데요. 22.5 넘어가지 않으면 계속 지속적인 매수 하셔도 되고요. 22.5가 넘어간다고 한다면 조금 비중을 축소하는 전략으로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미국 시장 흐름 체크해 드렸고요. 잠시 쉬었다가 국내 시장 흐름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는 우리 국내 시장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할 건데요. 국내 시장 체크하기 전에 무료 노란 톡방은요. 문자샵 3989, 문자샵 3989로 김세성이라고 보내주시면 무료방 입장 가능한 링크 보내드리고 있고요. 또 카메라로 화면에 보는 QR코드 있죠. QR코드 찍어서도 바로 입장 가능하니까 지금 바로 노란톡 무료방에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무료방에 입장하시면 공략주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들어오세요. 참고로 문자는 건당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라며 문자 비용 100원이 아깝지 않은 선택이 될 것이라고 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란톡방에서는 가해갈 종목을 공략할 예정입니다. 꼭 노란톡방 입장하셔서 수익 챙겨 가시고요. 지금 다른 분들께서는 무료 노란톡방에서 수익을 챙겨 가시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방송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도 꼭 수익 챙기기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무료방은 방송이 끝나면 입장이 불가능합니다. 지금 바로 입장하셔야 됩니다. 방송이 끝나기 전까지만 입장 가능하다는 점 꼭꼭 기억하시고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무료 노란톡방에서 공략해드렸던 후성이 118.31%, 인스코비가 96.92%, 3기가 60.34%, 프레스티지로 발파마는 28.98%의 수익, 그리고 한국파마도 24.5% 수익, 그리고 지노맨 컴퍼니 27.99% 수익, 그리고 알비기명 29.22% 수익이고요. 휴맥스 19.47% 수익, K탑리트 20.89% 수익, 삼양사 17.87% 수익, KD 18.16% 수익, 넥스턴바이오 13.05% 수익입니다. 무료 노란톡방에서 같이 또 해드렸던 종목 중에 한정기술이라는 종목이 있죠. 51.83%의 수익입니다. 그렇게 후성이나 인스코비, 삼양사 같은 종목들을 또 저와 같이 공략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단기 대응을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장중에 단기 대응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동제약 25.44%, 세로닉스 10.79%, 캠트로스 8.62%, TBC 6.11%, KMB 5.04%, HK노엔 4.60%, GSE 4.26%, 일진파워 4.09%, 일성건설 4.01% 수익 내드렸고요. 인트로 메딕으로도 12.49%의 수익을 냈습니다. 장중에 빠른 대응이 가능한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공략주를 올려드리고 있으니까요. 빠른 대응 가능하다 하시는 분들도 같이 해보시면 됩니다. 공략주는 노란톡방에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미리 입장에 있으셔야 공략주 받으실 수 있어요. 지금 바로 들어오세요. 방송이 끝나기 전까지만 입장이 가능합니다. 비중 매수를 원하시는 분들, 직장인 및 자영업자분들을 위한 중기 수익 전략, 그리고 장중 변동성 있는 종목들의 대응이 가능한 분들을 위해서 단기 전략 드리고 있으니까요. 노란톡방 입장하셔서 눈으로 직접 수익 확인하시고 저와 같이 돈 벌어 가시면 되겠습니다. 손으로 지금 빨리 바로 샵 문자 89 김세석이라고 남겨주시면
노란 톡방에 입장 가능한 링크 보내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바로 문자 보내시면 되고요. 또 화면에 보이는 QR코드 있죠. QR코드를 카메라 앱으로 찍으셔도 바로 입장 가능하니까 지금 바로 톡방에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손으로는 문자를 보내시거나 QR코드 찍으시면서 귀로만 제 설명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바로 입장하세요. 그럼 코스피 시장부터 먼저 체크해 보도록 하죠. 코스피 지수는 3025.67포인트로 상승 출발을 해서 장 초반 3030.17포인트까지 장중 고점을 형성하고 상승폭을 이제 줄였습니다. 하락 전환해서 2990선 부근에서 움직이다가 오후 들어서 더욱 낙폭을 확대했고요. 장 막판 2965.40포인트에서 장중 저점을 기록한 끝에 결국 2090.68포인트에서 거래를 마감을 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도에 코스피 지수는 사흘째 하락을 했고요. 지난 14일 이후 10일 거래일 만에 3천선 아래에서 거래를 마감을 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은 4월 연속 동반 순매도하면서 지수 하락을 주도했고요. 개인은 3거래일 연속 순매수, 또 금요일에는 1조 2천억 원 넘는 순매수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볼 부분은 수급입니다. 수급은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8,059억, 4,759억 순매도, 개인은 1조 2,570억 순매수. 선물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개인이 각각 3,230계약, 528계약 순매도, 기관은 3,789계약 순매수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요, 전 거래일 대비 1.1원 하락한 1,168.6원을 기록하며 마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코스닥 지수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죠. 코스닥 지수는 1,004.91포인트로 상승 출발해서 장 초반 1,005.19포인트에서 장중 고점을 형성한 후 상승폭을 줄였고요. 보합권을 중심으로 등락을 보이며 998선 부근에서 움직이다가 오후 들어 낙폭을 확대했고 장 막판 991.03포인트에서 장중 저점을 기록한 후에 992.33포인트에서 거래를 마감을 했습니다. 기관과 개인의 순매도에 사흘째 하락을 했고요. 지난 25일 이후 4거래일 만에 천선이 재차 붕괴됐습니다. 기관은 이틀째 순매도, 개인은 사흘 만에 순매도, 반면 외국인은 사흘 만에 순매수를 했습니다. 수급별로는 기관과 개인이 각각 125억, 108억 순매도, 외국인은 332억 순매수를 했습니다. 차트 보면서 국내 시장 흐름 설명드려보도록 할 건데요. 차트 흐름 보기 전에 무료 노란 톡방은 문자샵 3989 김세성이라고 보내주시면 무료방 입장 가능한 링크 보내드리고 있고요. 또 카메라로 화면에 보이는 QR코드 있죠. QR코드 찍어서도 바로 입장 가능하니까 지금 바로 노란톡 무료방에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무료방에 입장하시면 공략주도 드리고 있어요. 지금 바로 들어오세요. 참고로 문자는 건당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된다는 점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노란톡방에서 공략해드렸던 종목 중에 후성이 118.31%, 그리고 인스코비가 96.92%, 3기가 60.34%, 폴스지 바이오파마도 28.98%의 수익입니다. 그리고 한정기술 공략을 같이 해드렸던 종목 중에 한정기술이라는 종목이 있는데요. 이 종목도 51.83% 수익입니다. 지금 바로 노란톡방에 입장하셔서 후성, 인스코비 이런 종목들, 한정기술과 같은 종목들 저와 같이 하시면 돼요. 힘든 장 혼자 하셔서는 답이 없어요. 저와 같이 하시면서 시장 잘 견디고 이겨나가는 전략 저와 같이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단기 대응을 원하시는 분들 있죠. 그래서 단기 대응을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장중에 단기 대응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란톡방에 오셔서 돈 벌어 가시면 되겠습니다. 경동제약 25.44%, 세로닉스 10.79%, 캠트로스 8.62% 이렇게 수익을 내드렸고요. 인트로메딕도 12.49%의 수익을 내드렸습니다. 장중에 빠른 대응이 가능한 분들은 충분히 따라하시면서 승리할 수 있는 전략으로 대응해드리고 있으니까요. 꼭 들어오셔서 같이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공략주는 노란톡방에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미리 입장에 쓰셔야 공략주 받으실 수 있어요. 지금 바로 들어오세요. 방송이 끝나기 전까지만 입장이 가능합니다. 비중 매수를 원하시는 분들, 직장인 및 자영업자분들을 위한 중기 수익 전략과 장중 변동성 있는 종목들의 대응이 가능한 분들을 위한 단기 대응 전략 같이 드리고 있으니까요. 무료 톡방에 입장하셔서 눈으로 직접 수익 확인하시고 또한 저와 같이 돈 벌어 가시면 되겠습니다. 손으로 지금 빨리 바로 문자샵 3989 김세성이라고 남겨주시면 노란 톡방에 입장 가능한 링크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문자 보내시고요. 또 화면에 QR코드 있죠. QR코드 찍어서도 카메라 앱으로 찍으시면 돼요. 바로 입장 가능하니까요. 지금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손으로 문자 보내시면서 또 QR코드 찍으시면서 귀로 또 제 설명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차트 보면서 흐름 체크해 보도록 하죠. 먼저 코스피입니다. 코스피 먼저 보도록 하면 일단 코스피가 지난 8월
자, 8월, 9월에도 이런 식의 흐름이 한번 있었어요. 그죠? 지금 또 보시면 재차 뭐 대략 이런 식의, 그죠? 흐름에서 삼각이 만들어진 부분에서 무너지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지난번 고점이 3050을 강하게 돌파는 하지 못한 흐름입니다. 지난번 저점, 좀 무너졌던 가격, 지지됐던 가격이, 그죠? 대착 저항으로 지금 작용을 해서 이렇게 맞고 있는 상태고요. 지금의 자리는 어디와 유사하냐면 이 구간과 비슷해요. 네, 이 구간과, 그죠? 반등으로 올라왔다가 추세대 가격에서의 저항을 맞고, 추세대 가격에서의 저항을 이렇게 살짝 맞고, 그죠? 저항을 맞고, 이렇게 단기적인 추세가 꺾여 있는, 그래서 이 박스랑 비슷한데, 그죠? 이 박스 자리와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선을 그어보면, 저가를 이런 식으로, 그죠? 반등했다가, 그렇죠? 반등했다가 동그란 부분의 추세대의 저항을 받고 추세가 꺾여 있는 상황이에요. 꺾여 있는 상황이니까 그렇게 썩 해피한 흐름은 아니다. 그럼 어떤 위치? 여기랑 좀 비슷한 흐름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동그라미 위치가 지금 현재의 위치랑 똑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동그라미 위치라고 하면 이 자리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자리랑 어떤 위치랑 비슷한지 여러분들 체크를 하시면서 대응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설명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렇다면 오늘 만약에 이제 또 선을 지우고 오늘 만약에 하락 흐름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이 정도까지 2950까지만 밀리는 될 것 같고요. 그래야 되고, 그리고 반등의 재차가 나온다고 한다라고 하면 일단은 이 안에까지 와주는 흐름을 보여야 됩니다. 3020. 그래서 2950에서 3020의 박스가 일단 이번 주에 가능성이 높고요. 하락을 했다 하더라도 지난번처럼, 그죠? 3010이 지지되는 모습에서 그 자리에서 재차 반등이 올라와주는 모습, 이 구간하고 비슷한 흐름을 한번 예상을 해보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내려온다 하더라도 일단은 2950까지의 조정 가능성은 있고요. 만약에 2950이 깨진다 그러면 재차 2900을 확인하러 가는 가장 최악의 시나리오가 될 겁니다. 1차 시나리오는 그래서 2950 정도까지 조정이 왔다가 반등이 나오는, 그렇다고 반등이 나온다고 해서 3050을 강력하게 돌파하는 흐름이냐? 그건 아니고, 그렇죠? 일단 기술적인 반등, 이 구간과 비슷한 9월과 비슷한 반등. 그리고 만약에 재차 그리고 2950이 깨지는 흐름이 나온다 그러면 다시 하락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을 한번 예상을 해보는 정도로 대응을 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런 박스 흐름이죠. 이렇게 박스를 3050에서 2950의 박스 구간으로 예측을 해볼 수 있겠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코스닥 보도록 할 건데요. 코스닥, 그죠?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흐름상 이 구간처럼 이렇게 추세가 한번 꺾인 흐름이에요. 이 구간에서도 이런 흐름이 꺾이면서 부러지면서 이렇게 약세가 됐죠. 그죠? 똑같이 지금 구간도 이런 구간이에요. 이렇게 손을 그어보면, 그죠? 이런 식으로. 그죠? 부러져 있는 상태입니다. 천이 깨지면서 부러져 있는 상태인데 오늘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만약에 재차 조금 강한 흐름이 나와서 이런 모습이 이 자리에 이렇게 봉이 나와주느냐 아니면 980까지 하락이 나와주느냐에 따라서 시장 흐름이 판가름이 날 텐데, 만약에 오늘도 음봉이 그리고 시장 약세가 간다라고 한다면 아침에 9시에서 9시 반 정도에 시장 흐름이 결정이 날 건데, 만약에 그런 흐름이 약세 흐름이 나온다 그러면 비중과 종목을 좀 줄이셔야 되겠어요. 왜? 이미 일단은 추세가 부러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금화 슬슬 오늘 하셔야 될 필요가 있겠고요. 만약에 그렇게 되면 또 이런 흐름에서 이렇게 940대나 920대까지 약세도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일단 최악의 상황의 시나리오는 1차 시나리오는 920이나 940까지의 하락이고요. 2차 시나리오는 그래도 980, 970을 유지해지면서 이 안에서의 박스 흐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최악도 대비를 해야 되겠죠. 일단은 추세가 이런 구간처럼, 그렇죠? 무너져 있는 상태, 이 동그라미 구간대처럼 무너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은 조심을 해서 비중 축소, 그리고 종목도 조금 선별을 해서 압축을 해서 해가는 전략으로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다. 일단은 살짝 경고 등이 켜져 있는 상태예요. 이렇게 코스닥, 코스피 봐드렸습니다. 다음은 선물을 한번 볼 건데요. 선물도 마찬가지죠. 선물도 400. 오히려 선물은 지난번, 그죠? 400대까지 갔다가 지금 선물도 조정을 받고 있는 상태.
이렇게 추세선을 거보면 이 선물도 지금 우하향하는 게 돼버렸죠. 여기와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됐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이 구간은 이런 구간과 비슷하다. 트레이딩 전략으로 따진다면 반등시 매도예요. 선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반등하면 추세가 이탈했기 때문에 이 구간처럼 반등의 매도 쳤다가 재차 부러지는, 반등의 매도 쳤다가 재차 부러지는 이런 전략을 또 대응을 하시면 되겠고요. 아직 그 선물 대응은 매수를 굳이 하실 필요는 없겠다. 반등시 매도 전략으로 대응을 해보자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바로 빠지기는 조금 어렵고 이때처럼 그저 눈치를 보다가 FOMC에서 테이퍼링 결과에 따라서 시장은 더 움직일 거기 때문에 그때 또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말씀을 드려봤고 선물까지. 다음은 원달러 환율을 봐야 돼요. 원달러 환율 체크를 해놓은 부분이 있죠. 무슨 얘기냐? 다시 지우고 봐드리면 일단 원달러 환율이 이런 식으로 그죠? 긍정적으로 시장이 나왔다가 그죠? 이런 식으로 긍정적으로 원달러 환율이 하락한다는 얘기는 시장이 긍정적이라는 얘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5위평을 넘는 양봉이 하나씩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럼 뭐 추세 전환이에요? 어느 날 갑자기 5위평 위쪽에 양봉이 하나가 나와요. 그럼 추세가 전환돼서 뭐 시장이 조정이나 하락으로 갈 여지가 있어요. 근데 이번에는 시장이 좀 빠지기 시작했는데 원달러 환율이 그렇게 그죠? 아주 세게 움직이진 않죠. 하지만 오늘 만약에 원달러 환율이 이 위치에서 끝나는 흐름이 나오고 시장이 조금 푸르스름한 음봉으로 마무리가 된다라고 한다면 확실히 결정이 되는 거예요. 비중을 줄여야 된다. 그럼 그 다음부터는 또 뭐다? 원달러 환율이 이렇게 상승을 하면서 우리를 괴롭힐 여지가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다는 얘기는 뭐? 우리 시장이 하락, 그러면 여러분들의 종목도 빠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오늘 원달러 환율 잘 체크를 해보세요. 오늘 중요해요. 이 동그라미 위치에 봉이 나오느냐, 그러면 종가 부근은 최소한 비중을 좀 줄여보자. 왜? 그 다음부터는 이렇게 가버릴 여지도 있습니다. 그럼 제 차 1180원, 1190원 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봉, 그래서 이 위치, 동그라미 친 이 봉들이 이 자리에 나오느냐, 그죠? 이 자리에 나오느냐, 오늘 나오느냐, 그리고 내일 나오느냐, 매우 중요합니다. 체크를 하시면서 대응하셔야 되겠습니다. 오늘의 키포인트는 그래서 원달러 환율 5위평 위쪽에 양봉으로 마무리가 되느냐, 매우 중요해요. 그 자리에 양봉이 떠버리면 시장 좀 더 조정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다음 한 번 더 같이 보실 부분은 빅스입니다. 같이 보셔야 돼요. 원달러 환율 빅스. 지금 빅스가 불행히도 그죠? 빨갛게 이런 식으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모습을 보여줬던 그렇죠? 하락세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락세기가 추세선을 돌파하는 똑같아요. 아까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 중에 뭐가 있었나요? 하락세기에서 어느 날 갑자기 뭐다? 추세선을 돌파하면서 5위평 위쪽에 양봉이 쓰면 추세가 바뀐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렇죠? 마찬가지 삼각 패턴에서도 이런 식으로 그리고 그렇죠? 돌파되는 흐름이 나오고 양봉이 뜨면 바뀐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이미 변동성 지수는 양봉이 떠버렸어요. 그럼 뭐다? 좋지 않아요. 그러면서 시장이 조정이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만약에 원달러 환율까지 이런 모습이 나온다. 그렇죠? 원달러 환율이 오늘 이런 모습이 나오면 조정의 시작이니까 비중과 종목을 줄여야 된다라는 말씀드린 거예요. 딱 변동성 지수에서 원달러 환율에 설명드렸던 모습이 금요일 날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따지면 이미 조정 가능성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원달러 환율은 살짝 이렇게 개입할 수도 있으니까 개입해서 덜 상승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여러분들이 빅스 지수를 먼저 체크해 보시면 이미 빅스가 이렇게 그죠? 안 좋은 흐름으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비중 축소하시고 종목을 좀 압축하시고 현금화 해놨다가 재차 다음 패턴에서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시 빅스가 20이 넘어가버리면 조정이 좀 세게 더 들어올 여지가 있어요. 그리고 23이 넘어간다라고 하면 코스피 코스닥 지수는 다시 지난번 저점을 다 깰 거고요. 그렇게 따지면 시장 좀 안 좋은 흐름으로 갈 여지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지수 수치 20과 23 잘 체크해 놓으셔야 되겠습니다. 일단 이상 한 점은
조금 불리한 점은 이렇게 양봉이 떴다라는 거 이렇게 체크를 해보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해서 시장 흐름 체크해드렸고요. 다음으로는 강하게 갔던 종목, 강하게 갔던 업종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할 건데요. 강하게 갔던 종목 중에는 금요일날 어떤 종목이 있느냐. 비트코인 관련된 업종도 강하게 갔었고요. 히토르 통제 강화 소식 중에 강화 소식 등에 의해서 희귀금속 테마가 상승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OTT 한국 콘텐츠 확보 경쟁에 따른 수혜 기대감 지속 등의 영화나 영상 콘텐츠 등의 테마도 상승을 했죠. 그 게임업계 그리고 메타버스 선전 경쟁 가속화 모멘텀 지속이 돼서 그리고 또한 게임 셧다운제 폐지 수혜 기대감에 신작 게임도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게임, 모바일 게임 테마가 상승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애플의 3분기 매출액 시장 전망치가 하회됐다는 소식 등에서 아이폰과 관련된 테마주가 하락을 좀 했죠. 그리고 이제 경구용 치료제, 정부가 해외 코로나 경구용 치료제 40만 명분을 선구매했다는 소식에 이제 코로나19와 관련된 종목들 이렇게 또 테마가 동반 하락을 했습니다. 근데 그 하락 흐름을 뚫고 금요일날 강세를 보였던 종목이 하나 있어요. 종목 하나 보면 한성네오텍. 한성네오텍이라는 종목이 강한 흐름으로 갔죠. 이 종목이 강하게 간 이유는요. 현대차, SK 그리고 제너럴 모터스 등이 투자한 미국의 SES가 4세대 배터리를 개발했다는 소식에 이제 상한가를 기록을 한 겁니다. 4세대 배터리 결국에는 2차 전지와 관련된 종목이긴 한데 이 종목은 일단 이렇게 추세가 이런 식으로 이루어졌었는데 거래량이 실리면서 추세선을 돌파를 한 흐름이 나왔죠. 그리고 바닥에서 시작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 종목은 여러분들이 좀 대응을 해보셔도 돼요. 오늘 갭이 만약에 많이 떠서 시장은 현재 0.85% 상승인데 갭이 많이 떠서 2,200원 위에서 시작을 한다. 그럼 굳이 쫓아갈 필요까지는 없다라고 보이고요. 이 가격대가 조정을 준다. 1,800원 이 정도. 1,800원과 1,700원대 사이, 1,750원에서 1,850원 사이까지 조정을 준다 그러면 매수를 한번 해보시는 거고 위쪽에 떴다 그러면 단기 대응 가능하신 분들만 대응을 하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갭이 떴다가 만약 조정을 주면 매수를 하셔도 돼요. 꼭 오늘이 아니고 내일이나 모레 이렇게 조정을 주면 한번 매수를 해보시는 전략으로 대응을 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한성네오텍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위쪽에서 바로 이렇게 상승이 날아가는 고점에 있는 종목이 아니고 바닥에서 거래량이 들어와서 시작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조정 잘 이용하시면 이 종목도 괜찮은 시세를 여러분들이 얻으실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그렇게 해서 한성네오텍 설명을 드렸고요. 시장이 그렇게 만만치 않은 흐름으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혼자 하시기 당연히 어렵습니다. 누구랑 같이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저 김세성을 선택하셔가지고 저와 같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바로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면 됩니다. 한정기술도 이렇게 그죠? 박스 설명을 드려봤는데 한정기술도 강하게 갔다가 그죠? 강하게 가서 옆에 지금 약간 박스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렇게 돼서 이 가격대만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한정기술 여전히 예쁘게 잘 가고 있습니다. 기간 조정으로 가려고 하는 흐름이 좀 더 보이니까요. 한정기술 갖고 계신 분들 그리고 제가 공략을 해드렸는데 계속 일단은 지속적인 홀딩 해보셔도 좋겠습니다. 한정기술은 이런 자리에서 잡아드리는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겁내지 말고 들어오시고요. 시장 조금 더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11월 장 녹록지 않을 거예요. 혼자 하시면 반드시 계좌에 어려움이 생길 흐름으로 갈 수 있습니다. 저와 같이 하시면서 좀 더 확실하고 안정적인 자리에서 공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자샵 3989 김세성이라고 보내주시면 무료방 입장 가능한 링크 보내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말씀드립니다. 방송 시간이 얼마 안 남았네요. 카메라 앱 하고 QR코드 찍고 들어오십시오. 저는 무료 노란 톡방에서 여러분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뒤에 노란 톡방에서 뵙도록 하죠. 지금까지 김세성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